이건 내가 7살 때 겪은 일이다. 당시 결혼을 하지 못한 채 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작은 아빠와 우리 가족은 밀양에 있는 얼음골이라는 곳으로 휴가를 갔었다. 형님, 여기 사람 너무 많은데 조금 더 내려가 보시죠. 그래, 아무래도 어머니도 계시고 애들도 있으니 조용한 데가 낫겠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 없는 쪽으로 내려가서 텐트를 치고 놀기 시작했다. 정우야, 길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절대 말없이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네? 여보, 고기 다 구워졌으니까 어머니랑 정우 데리고 얼른 와서 밥 먹어요. 그렇게 한참 놀고 밥을 먹고 나니 졸음이 쏟아져 텐트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내가 잠이 들고 난 이후의 이야기라 내 기억이 아니라 오로지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다. 할머니 말로는 내가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텐트 안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 아니, 얘가 오줌이 마려운가?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더니 나는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누워버렸다고 했다. 거참 이상하네. 자꾸 내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내 옆에 누워서 나를 지켜보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내가 텐트 안에 없었다고 했다. 어? 얘가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간 거지? 정우야! 정우야! 할머니는 급하게 주변을 찾아다니셨고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물웅덩이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했다. 정우야, 거기서 뭐하고 있는 게야?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 그러고 있으면 위험해. 어여 이리 오너라. 할머니는 내가 있던 쪽으로 다가오던 중 웅덩이를 보았는데 생각보다 깊어 보였고 그 옆에 있던 내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는지 할머니는 급하게 달려와 나를 붙잡았다. 인석아, 위험하게 여기서 뭐하고 있어? 할머니, 왜 불러 우리 강아지? 저기 안에 애들이. 뭐? 자꾸 나보고 들어와서 같이 놀재.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졌다고 했다. 엄마야, 야가 와 이래 너? 정우야! 할머니는 나를 아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들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고 했다. 텐트에 도착하였지만 모두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고 했다. 결국 할머니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내 옆을 지켰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가족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가족들은 혹시나 내가 목류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나를 데리고 근처 병원에 갔지만 의사가 목류병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게 병원에서 나오던 중 할머니가 갑자기 뭔가 떠올린 듯 말을 꺼냈다. 아이고야, 그때 그 사람이 말한 게 이건갑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야가 태어나기 전에 정우애미랑 무속인한테 사주를 보러 갔었는데 무속인이 야는 10살 되기 전까지 물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 말을 했었거든. 아무래도 그 말이 헛소리는 아닌갑다. 그 이후로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친구들은 다들 여름에 계곡이나 바다, 수영장 등 가족끼리 놀러 갔다고 자랑을 했지만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물가 근처에도 절대 가지 못하였다. 그날 내가 본 애들은 대체 뭐였을까? 진짜 물속에 뭐가 있었던 걸까?
나는 어릴 때부터 낚시를 좋아했다. 특히 민물 낚시라는 것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생각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는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구 2명과 차를 끌고 유료 낚시터는 부담이 있어 텐트 하나와 낚싯대, 라면 몇 봉지를 챙겨 김포의 어딘지 모를 저수지에 도착하였다. 남들이 안 가는 수질도 좀 안 좋고 입지도 형편없어 불빛 하나 없는 그런 곳이었다. 게다가 휴대폰도 잘 안 터지는 그런 곳. 어차피 낚시할 땐 전화기를 꺼놓고 낚시를 하니까 오히려 괜찮겠다 싶었다. 너무 외진 곳인데다가 초입에 써있는 수심 깊은 곳, 수영 금지라는 편말이 우리를 주눅들게 했지만 그냥 조심하면 되겠다 싶어서 낚싯대를 들이웠다. 그렇게 한참을 생라면을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고기가 잘 잡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한마디 하였다. 니들 그거 알아? 뭐? 자살 사고가 많은 곳에 고기가 잘 잡힌대. 야야, 형님들 낚시하는데 어디서 부정타게 그딴 무서운 소리를 하고 있어.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 나는 피곤해서 먼저 잔다. 농담조로 꺼낸 말들이었지만 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친구는 피곤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반응이 재미없어서 삐진 건진 모르겠지만 차량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새벽 3시쯤 되었을 때였다. 그때 우리는 차량을 트럭을 타고 갔었는데 트럭에서 뭔가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트럭으로 가보니 먼저 잔다고 했던 친구가 트럭 유리창에 본인 머리를 쳐박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문을 열고 뭐하냐고 물었는데 친구놈이 눈이 돌아간 채로 침까지 흘리며 경련 비슷하게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친구의 뺨을 몇 대 때렸더니 그제서야 친구는 정신이 좀 들었는지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말하였다. 야, 우리 가자. 빨리.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 가자고 빨리. 야, 왜 그래? 야, 정신 차려. 왜 그래? 생전 처음 보는 친구의 모습에 나는 다른 친구에게 일단 낚싯대랑 짐을 챙겨달라고 하였고 나는 그 친구의 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물건을 챙기고 있던 친구가 소리를 지르듯 말하였다. 야! 일로 와봐! 왜 또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야, 대체 무슨 일인데? 그 친구에게 가보니 낚싯대가 없어져 있었다. 너무 이상한 기분에 나중에 날이 밝을 때 다시 찾으러 오더라도 뭔가 지금 당장 여길 벗어나야 할 것 같아 우리 3사람은 차에 탔고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친구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자서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차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친구는 자꾸 헛소리를 하고 완전 생지옥 그 자체였다.
그리고 아직 난 진정도 안 되었는데 물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 누군가 물을 휘젓는 소리? 딱 그 소리와 비슷하였다. 나는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도 뭔가 정체는 알아야 했기에 후레쉬를 들고 저수지 쪽을 여기저기 비춰보았다. 그 순간 나는 기겁을 하였다. 저게 뭐야? 야, 니들도 보여? 대체 저게 뭐지? 저수지 한가운데 온몸이 젖은 긴 머리의 여자가 우리 낚싯대를 들고 서 있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체에 힘이 풀릴 정도로 극한 공포감이 밀려왔다. 그렇게 우리 셋은 너나 할 것 없이 기절을 하였고 새벽 6시쯤 날이 점점 밝아지게 되면서 그제서야 눈을 뜨게 되었다.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다시 차에 들어가 시동을 걸어 보았는데 다행히도 차에 시동이 걸렸고 우리는 빠르게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그 저수지를 빠져나오면서 어제 경련을 일으켰던 친구에게 우리는 대체 어제 왜 그랬냐고 물어보았다. 야, 너 대체 어제는 왜 그랬던 거야? 너 진짜 정신이 나간 줄 알았어.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떤 여자가 내 뒤통수를 붙잡고 창문에 머리를 줄창 내려쳤어. 그러고는 귀에다 대고 상냥한 목소리로 웃으면서 여긴 내 구역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면서 계속 내리치는데 진짜 꿈꾸는 줄 알았어 나는. 그렇게 친구의 말을 끝으로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몇 미터 안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던 입간판을 볼 수 있었는데 그곳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망 사건이 잦은 곳. 낚시 금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저수지 이야기를 서로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누가 먼저 말하든 다시 떠올리는 순간 그날의 냄새와 그 소리까지 같이 돌아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낚싯대는 결국 찾지 않았다. 아니, 찾으러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나는 낚시를 계속했다. 하지만 절대 다시는 그렇게 외진 곳으로 가지 않았다. 수질이 나쁘다거나 입질이 형편없다거나 사람 발길이 없는 곳을 보면 이상하게 손이 떨렸다. 특히 저수지나 둔벙처럼 물이 깊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친구 중 한 명은 그날 이후 낚시를 완전히 끊었다. 그리고 그날 트럭 안에서 경련을 일으켰던 그 친구는 지금도 잠버릇이 하나 생겼다고 하였다. 자다가 누군가 뒤에 서 있는 느낌이 들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벽 쪽으로 등을 붙인다고 했다.
마치 뒤에서 누가 머리를 잡을까봐. 며칠 전 우연히 뉴스 하나를 보았다. 김포 인근 저수지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났다는 기사였다. 낚시객은 아니었다. 밤에 술을 마시고 혼자 산책을 나왔던 사람이라고 했다. 기사 사진 속 배경을 보자마자 나는 바로 알 수 있었다. 그곳이었다. 사진 한쪽 구석에 낡은 입간판이 보였다. 색은 바랬지만 글자는 여전히 선명하였다. 사망사건이 잦은 곳, 낚시 금지,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붙어있던 문구 하나가 그날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나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우리가 본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곳을 자기 구역이라고 부르던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지금도 낚시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물이 잔잔한데도 누군가 휘젓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가 들리면 나는 아무 말 없이 낚싯대를 접었다. 고기가 잘 잡힌다는 건 그곳에 뭔가 많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그 중에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알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우연히 낚시 관련 카페에서 김포 쪽 저수지 이야기가 올라온 걸 보게 되었다. 혹시 김포 저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밤에 이상한 걸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글에 달린 댓글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거기 예전에 물에 빠져 죽은 여자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 댓글을 단 사람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뒤 답장이 왔다. 그 사람은 그 근처에서 오래 살았던 토박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저수지에 대해 동네에서 도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았다. 그 저수지는 원래 낚시터도 아니었고 사람이 잘 가지 않는 버려진 저수지였다고 했다. 그런데 20년 전쯤부터 이상하게도 밤에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계속 났다고 했다. 그중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모두 혼자였고 모두 술을 마셨으며 모두 물 근처에서 누군가에게 불려나간 것처럼 발견됐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사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밤에 머리 긴 여자가 저수지 안에 서 있었다. 물 위에 서 있는데 발이 보이지 않았다. 그 여자가 낚싯대를 들고 사람을 부르더라.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여름밤이었다고 했다. 한 남자가 새벽에 술을 마시고 그 저수지 근처를 지나가다 실종이 되었다. 그리고 이틀 뒤 저수지 중앙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 남자의 손에는 낚싯대가 쥐어져 있었다. 문제는 그 남자가 낚시를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는 점이었다.
그날 이후 동네 노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다고 했다. 거긴 사람이 낚시를 하는 곳이 아니야. 거긴 그 여자가 사람을 낚는 곳이다. 그 여자는 생전에 그 저수지 근처에 살던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과 다툰 뒤 저수지로 나갔고 다음날 물에 빠져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뒤로 그 여자가 죽은 정확한 위치에서만 사고가 반복되었다고 했다. 마치 그 자리를 자기 영역처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자를 이렇게 불렀다고 했다. 물골의 주인, 저수지 지방령, 그리고 가장 많이 불리던 이름은 사람을 낚는 여자. 근처 토박이라고 했던 그 사람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그 여자는 사람을 해치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구역에 들어온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안 나가면 물속으로 데려가고요. 메시지를 읽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트럭 안에서 친구의 머리를 붙잡고 창문에 내리치던 그 모습. 여긴 내 구역이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 여자는 우리 중 누군가를 데려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망쳤고 그 여자는 그냥 끝까지 경고만 했던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 낚싯대가 사라진 것도 우리를 끌어들이려던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가라는 마지막 신호였을지도 모른다.